지금 그냥 이제 에피소드로 말씀드린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개념이 우리 행정법 총론의 맨 처음에 있는 거 있죠. 거기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지금 본 게 왕으로부터 권력을 이제 빼들어 왔다. 권력 분립. 권력 분립의 기준이 되는 건 뭔가? 그러면 이제 법에 의해서 한다. 법치주의. 그 다음에 이제 법을 기준으로 권력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시작이 법을 만드는 입법, 그 다음에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고 나중에 이 행정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보겠다. 그걸 판단하는 거 사법 이렇게 돼요. 전부 기준이 되는 건 법. 근데 옛날의 법하고 달리 이때 만드는 법은 이제 뭐다? 의회가 만드는 거예요. 이건 국민의 대표자. 다른 말로 모든 국민이 이걸 지켜야 된다. 왕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왕도 지킨다. 그래서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 그래서 신분제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등의 원칙 이런 걸로 이제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이런 개념이고, 자, 권력 분립인데 아까 제가 이 권력 분립을 완성시킨 의회, 누가 의회를 장악한다? 부르주아 계급. 그 다음에 일반 민중들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일반 민중들은 이제 폭동을 일으켜갖고 이제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왕을 이제 날리는 것까지 봤죠. 그러니까 이제 부르주아 계급 입장에서는 신분이야 이 민중 쪽에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왕과 귀족, 지배층에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쪽이 이제 피지배 계급이고 민중이. 왕을 날리는 거 봤으니까 본인들이 이제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죠, 기본적으로. 쟤네들은 어디로 갈지 모른단 말이야. 민중은 개 돼지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기본 시작부터가. 너무 무식하잖아. 막 잔인하고. 한번 불 붙으면 막 대다수가 이제 날뛰니까. 그래서 이제 이 행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를 하기 위한 거다? 국민을 위해서 하면 국민을 규제. 규제, 기본적으로. 규제. 그 민중, 개돼지. 자유롭게 놔두게 되면은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규제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행정은. 국민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국민을 규제하는 거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죠. 니들은 절대 해서는 안 돼. 금지시키는 게 있고. 유로하려는 행위는 범죄니까 형벌로 강력하게 처단하겠다. 형법도 이제 이때 이제 근대형법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그래 범죄 정도까지는 아닌데 전체 질서가 이제 평온함이 흔들린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 질서벌 그래가지고 이제 과태료를 때리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하고 싶어요 그러는데 우리한테 허락받고 해라. 허가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약한 규제. 우리한테 알리고 해라. 니들이 뭐 할지 모르니까. 신고 그런 거야. 알리고 해라. 그런 게 이제 요거 목적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무슨 관계? 권력 관계겠어요? 대등 관계겠어요? 권력 관계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행정상의 법률 관계의 원형은 이제 권력 관계. 그리고 이제 누구나 지켜야 된다. 그걸 이제 일반 권력 관계 이렇게 부르고 마지막까지 왕이 갖고 있던 거 경찰이나 이제 관료, 공무원 거기가 이제 특별 권력 관계 이렇게 돼서 시작할 때는 얘네들은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잘잘못을 판단하는 사법도 원래는 소송이라고 해서 법원에다가 주문되는데 처음에 법원은 누가 장악하고 있다? 옛날 귀족들. 공부를 전통적으로 많이 해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나 군대 말고 나머지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거기는 이제 부르주아 계급의 그 월급을 받는 그 사람들로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라는 일반 행정을 여전히 옛날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는 법원에다가 맡길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새 시대의 행정은 우리가 하는 행정부 내부에서 잘잘못을 판단받아 보겠다. 그게 행정심판제도의 시작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이제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사법도 두 종류가 있다. 오리지널은 이제 사법부에서 하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행정부 내부에서도 우리가 하는 행정의 잘잘못을 우리가 판단할게. 그게 이제 행정심판제도 그래가지고 우리 뒤에서 이제 배우게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탄생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맨 처음에 왕이 똑똑하면 혼자 하면 제일 좋다 그랬죠. 근데 굳이 세 개로 나눠놨는데 이거는 이제 뭐에 안 좋아요? 권력 분립은. 우리 대학 때 그 조별 과제 제일 잘하는 예비역 형이
혼자 다 하면 제일 좋지. 우리는 이름만 올려가지고 묻어가면 제일 좋고. 근데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배분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그래서 이거는 신속성하고는 관계가 없다. 시간을 많이 까먹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굳이 만들고 하고 판단하고 나눠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속성을 까먹었잖아요. 시간 많이 걸린다. 그러면 이제 그 집행을 하는 행정도 규제. 집행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이나 법률까지는 누구나 지켜야 되죠. 헌법에 국방의 의무가 있다. 병역법에 모든 남자는 병역의 의무가 있다. 누구나. 근데 그것만으로 군대가 유지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아무도 군대 안 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콕콕 찍어서 너 언제까지 입소해라. 필요한 병력. 또 국가가 일을 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그러니까 국가가 올해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니까 배분해가지고 얼마 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무를 이제 아주 구체적인 의무로 바꾸는 과정. 이게 집행이에요. 그럼 이거 너 세금 낼래? 좀 내주라. 마지못해서 그래 내줄게 얼마 이러면 우리 500만 원 필요한데 싫어 50만 원. 계약을 하게 되면은 대등 관계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뭔가를 돈 내라고 당할 염려는 없지요. 그래서 부드러운 거 대등 관계는 법에 미리 근거가 있어야 된다. 없어도 상관없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갑자기 뭔가를 내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딜을 하니까 자기가 뻔히 알 수 있잖아. 근데 그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시간 많이 걸리지. 그 사람이 낸다고 오케이 할지도 의문이고 우리가 필요한 돈을 내준다고 예스를 할지도 의문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까먹은 신속성을 보충하려면은 이 집행은 이제 무슨 방식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얼마 편할까 내라 이렇게 명령하는 강제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원칙이. 여기서 까먹었으니까 시간을 여기서 계약하면서 더 시간 까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권력적이고 강제적인 관계가 우리 행정 작용의 원천적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날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이제 대등 관계, 이제 계약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법 책을 보시면은 행정법 관계의 특징 그러면 전부 다 이 강제성, 권력성이 있는 거, 그걸 물어보게 돼요. 대표적인 게 우리 공정력 이런 거지. 공정력은 뭐냐면은 국가가 세금 내라라고 했어요. 그게 말이 안 돼, 위법. 그렇더라도 취소한다라는 별도의 액션이 있기 전까지는 그 위법하더라도 일단 누구나 따라라. 그게 공정력이에요. 완전 어거지지.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겠어요? 옛날에 왕이 어명을 내렸으면은 왕명은 지엄하잖아. 그러니까 왕이 내가 했던 왕명을 취소한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따라야 돼. 거기서 이제 내려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행정작용은 기본적으로 행정행위라는 게 대표적인데 일단 문제가 있더라도 다 따라. 나중에 공식적인 판정자가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밝혀주기 전까지는 누구나 따라라. 그게 이제 공정력이고 그건 당연히 우월한 지위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행정법 전체의 포커스 중에 하나가 권력적이고 강제적이냐 아니면 계약이나 합의를 하는 대등한 것이냐 수직이냐 수평이냐 그거 이제 기본적인 포커스예요. 그 수직과 수평이 나란히 있으면은 그건 전부 다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권력관계에서도 일반 권력관계가 있고 특별 권력관계가 있다. 규제 그래가지고 알리면 된다 신고 이런 것들로 이제 맨 앞부분이 이제 채워져 있어요. 다 일반적인 내용들이지 전부 다. 그다음에 이제 법률 관계니까 권리 의무가 있다 이런 거 이제 배우고 권리가 영원한 게 아니다 소멸시효 그건 전부 다 이제 민법에서 이제 빌려오는 개념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편을 끝내고 나면은 이제 본편으로 들어와서 우리 전체의 구조는 행정이라는 게 어떠한 유형으로 이루어지나 행정작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오늘날에는 이러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국민이 반기를 들고 없앨 수 있다. 행정구제 두축. 그럼 행정작용은 그러면은 크게 세 가지. 항상 시작인 것은 법조문하고 똑같이 생긴 행정부가 하는 거. 행정입법 그래서 이게 이제 무지막지하게 센 거란 말이에요. 그냥 법전에다가 한 줄 딱 그어놓게 되면 대한민국 누구나 그거 따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규제지 말하자면은. 두 번째가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라 하지 마라 등등 행정행위 이런 게 있고
마지막에 이제 기타 행정 작용 이래 가지고 잡다한 거 배우게 돼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여기. 아까 우리 요게 한 30% 됐었는데 앞부분에 있는 게 한 25%, 20% 정도. 여기가 이제 30%. 그 중에서 얘 혼자만 한 25% 돼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다. 자, 이제 행정구제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것도 사람 사는 그대로 요 행정작용이 내가 원치 않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게 원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 자체를 없애면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행정쟁송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행정작용 자체를 없애주세요. 그게 이제 행정작용, 행정쟁송 이렇게 돼요. 원천 자체를 제거한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행정작용을 없애봐야 물려지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억울하게 이제 질질 끌려나가 쫓겨났어요. 그거 없던 일로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질질 끌려나간 그 기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문제의 원인이 행정이었으면은 이제 돈으로 물어줘. 그게 이제 손해 전보 이렇게 불러요. 우리 법률 용어는 한자어가 많죠, 기본적으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글말이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는데 우리 한글이 좋은 점은 음을 표시하는 거는 세계 최강의 글자지. 표음 문자로는. 근데 우리말의 치명적인 단점. 추상적인 걸 뜻하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한국말에는. 그래서 이제 뭐를 빌려올 수밖에 없다? 추상적인 걸 얘기하는 학문에서는,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뜻글자인 한자어를 빌려 쓸 수밖에 없지. 그게 뒤집어서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한민족, 배고팠던 민족이다 하면 잘 살았다. 배고팠지. 하루하루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추상적인 걸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뜻글자가 우리 고유에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국이야 뭐 널널하잖아. 없는 사람 엄청 많고 엄청 크니까. 그래서 이제 한자어를 빌려오는데 문제는 이제 법학이 전문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문성이 있지. 그러니까 전문직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 민중들이 자기 자리를 넘보면은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전문직이 하는 거는 우리만이 알아볼 수 있게 괜히 어려운 말을 쓴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한자어를 빌려오더라도 법률 용어가 더 이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던 한자어 같으면 이게 앞뒤를 바꾸면은 우리가 쓰는 걸로 많이 돼. 이런 것도 그런 경우지. 보전. 보전하다 이런 말은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괜히 이제 전보 이렇게 뒤집어 쓴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손해를 뭘로 보전한다? 돈이라는 가치로 물어줄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입은 손해의 원인이 위법이었으면은 이제 손해배상. 위법, 저쪽이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받는 거예요. 밑에는 행정은 이제 위법이 아니고 적법. 근데 내가 손실 입었으면은 이제 손실 보상해달라 이렇게 불러요. 보상. 그래서 이거는 원인되는 행정이 적법인데도 돈으로 달라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원래 해주겠어요? 아니면 예외적으로만 해주겠어요? 이건 예외적으로만 해주는 거. 이거는 이제 원래 해준다. 국가가 잘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쟁송도 이제 두 가지. 원래는 사법부에서 하면 된다. 행정소송. 근데 처음의 시작은 우리가 하는 새로운 시대의 행정을 옛날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던 법원에다가 못 맡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정은 우리 행정부 내부에서만 해볼래. 그래서 똑같은 이제 재판 같은 모습이지만 행정부 내부에서 하는 행정심판. 이렇게 나뉘어요. 키워드는 여기. 여기서 오리지널은 여기. 그러니까 공부의 방식이 오리지널하고 얘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도 이거 먼저 하고 이거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지 얘는 다른 점만 보면 돼. 얘도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얘하고 어떻게 다른지 공부 방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책은 이게 앞에 있지. 왜? 심판할 것 같으면 이거보다 먼저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 방식이에요. 원칙과 예외 그거를 잘 구별하는 게 행정법에서 특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량이 막 이상하게 넓어져 버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원천 자체를 제거한다. 그래서 이게 원론적인 해결 방식. 그 다음에 이거는 부차적인 해결 방식. 요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잖아요. 우리 뭐 작년에 송년회, 올해 신년회, 이제 뭐 초등학교 동창 모임 한다.
옛날에는 내 셔틀하던 친구인데 돈 많이 벌었어. 새빨간 차를 이제 뚜껑 열고 나타나. 부럽지. 와, 사람들 막 그러고.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쪽은 내가 그놈보다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더 새빨간 차면 되지. 이쪽은 친구가 성공했으면은 축하해 줄 일이지. 이렇게 시기하는 내 마음이 부끄럽다. 마음 자세를 수양하면 되지. 그럼 이쪽이 원천적인 해결 방식. 그런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근데 모든 행정작용이 전부 원천적으로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법부가 하는 행정소송이 너무 세게 돼요. 그래서 권력 분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행정작용 중에서 이 행정소송이나 심판에, 다른 말로 쟁송의 직접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작용, 그걸 따로 뽑아서 처분 이렇게 불러요. 용어가. 일상생활에서도 처분한다 이런 말은 많이 쓰지. 내 물건 내가 처분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행정법에서 말하는 처분은 이 수많은 행정작용 중에서 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작용, 그걸 처분 이렇게 불러요. 요게 이제 행정작용의 오리지널. 그럼 이제 권력적이다, 대등하다. 권력적이다. 내가 원치 않아도 나온다. 그다음에 일반적이다, 구체적이다. 구체적이다. 집행이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직접적이다. 이런 뜻으로. 요게 이제 우리 행정법의 이제 전체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 공부의 순서는 맨 뒤에 배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 처분이란 말, 이런 말이 앞에서도 막 튀어나와요. 그게 이제 법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맨 앞부분에 있는 행정법 서론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모든 거에 공통되는 거를 다 뽑아다가 앞에 놨으니까. 또 그 중에서도 행정법 서론이 특히 안 좋은 게 다른 법을 다 베껴왔으니까 다른 법에서도 공통되는 게 여기 다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법 용어집을 만들면은 그냥 법률 용어집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행정법에 쓰이는 말 다 모아보게 되면 헌민형, 소송법 다 모아놓은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공소제기 이런 것도 튀어나오고, 그죠? 이행 판결 그래가지고 이제 민사법 용어도 튀어나오고 막. 그래서 처음을 잘 정복하고 나면은 뒷부분은 이제 갈수록 쉬워져요, 기본적으로. 자, 우리 프린트에 이제 5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빨리 검색하다가 이제 경북 대구 거는 못 찾고 눈에 띄는 게 이제 경남 거였는데, 자, 부산에서 자, 사장님이 계신데 음식점이에요. 종업원 알바생이 실수로다가 미성년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그럼 팔았든 뭐 공짜로 줬건 제공이에요. 자, 구청이 누구에게? 업주 사장님한테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거, 이때의 처분이 요거예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처분. 사장님이 원치 않았겠지. 그래도 나옵니다. 결국 이거는 적법이다. 사장님 괜찮아요? 맛이 가요. 맛이 가는 거지. 자기가 미성년자에게 술 판 게 아니야. 자기 자리 잠깐 비운 사이에 알바생이 자기 친구들 불러 모아다가 퍼마셨어. 그래도 누가 제재를 받는다? 업주 아저씨가. 이게 형법하고 다른 점이에요. 형법은 어때요? 범죄 행위를 한 그 사람, 그리고 고의범을 처벌하는 게 원칙인데, 행정법은 행위를 누가 했든 간에 전체적인 질서에 책임이 있는 니놈이 져라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음식점이 사장님 자기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받는 거예요 지금. 자, 사안을 보시면은 자, 울산 지방법원이에요. 지방법원 나오게 되면은 고등법원도 있고 대법원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송은 이제 3심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일반 음식점 종업원인 C군이 업주 사장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친구들 불러다가 소주 맥주 말아 먹었겠지. 자, 울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업주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다. 그래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그래서 벌금 밑줄 긋으시고 이건 형벌이죠. 형벌이니까 이제 검사 가는 거고. 이건 원칙적으로 행정법이 아닌데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행정법 위반이지만 형법상의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실질적 의미의 형법 이렇게 부르지. 형법에서는. 자, 그 다음에 자, 검사한테 벌금 받고 자, 플러스 알파 울산 남구청장, 검사가 아니고 구청장이
사장님한테 뭐를 한다?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이거는 행정상의 제재. 그래서 형벌과 행정상의 제재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니까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더블로 지금 하고 있지. 그래서 영업정지가 형벌이면 이중형벌 금지의 원칙에 걸릴 텐데 이거는 지금 둘 다 돼요. 그 말은 뒤집어서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상의 제재는 형벌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업자 씨 맛이 간 거지. 형벌받고 행정상의 제재받고 장사 못하니까 돈도 못 벌고. 업주는 영업정지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취소라는 거는 처음으로 돌려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분을 없애면 영업할 수 있지. 그래서 원인 자체를 해고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앞서서 심판을 먼저 걸어본 거예요. 자,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는 행정부에서 봤더니 손님 중에 한 명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어. 성인 거, 위조된 거를. 그 다음에 알바생이 근무한 첫날이었고 업주가 먹고 살기 힘들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 등을 들어서 영업정지 2개월 60일에서 40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했다. 재결이란 말이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처음 들어본 분이 있을 텐데 이 소송의 결과 판사가 나오는 거를 판사가 했던 판단의 결론, 그걸 이제 판결 이렇게 불러요. 구조는 똑같지. 여기서도 판단해보고 나오는데 법원에서 하는 거하고 구별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재결 이런 말을 써요. 결론이라는 건 똑같아요. 이제 행정부가 하는 판단의 결론, 그걸 재결. 법원이 하는 판단의 결론을 판결. 우리 공무원들이 다루는 서류 같은 것도 법원직 공무원이 다루는 서류를 우리가 등기부 이렇게 부르고 행정부 공무원들이 다루는 서류를 대장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은 행정직이에요, 법원직이에요? 행정직이지. 그러니까 운전면허 등기부가 아니고 운전면허 대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부가 다루는 서류를 대장, 법원이 다루는 서류를 등기부. 자, 그래서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없애주지는 못하겠고 영업정지 20일을 깎아주고 이제 40일로 바뀌었어요. 자, 결국 업주는 울산 남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의 상대가 이제 피고예요. 법원에다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심판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소송을 온 거예요. 그럼 이 업주는 지금 영업정지 40일로도 안 된다. 나는 장사를 계속해야 된다. 무조건 영업정지를 없애달라 이런 주장을 해요. 업주가 이제 판사 앞에서 떠드는 거예요. 자, 신고한 손님들은 봤더니 과거 자기 가게에서 알바생이었다가 해고당했는데 거기 앙심 품고 사장님한테 보복할 목적으로 자기들이 와서 술 시켜서 먹고 자기들이 신고했어. 원고는 18년 이상 음식점 운영해오면서 관계법을 위반한 적이 없었고 원고의 경제 형편이 어렵고 장사 40일도 못하게 되면 생계에 큰 위협이 되고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서 밑줄 재량권을 일탈남용. 그래서 우리 행정행위라고 하는 게 두 개로 나뉘어져요. 기속행위라는 말이 있고 재량행위라는 말이 있는데 기속은 뭐냐 하면은 구속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행정부가 하는 행정행위가 어디에 구속된다? 국회가 만들어준 법률에. 법률에서 만들어준 대로만 해야 된다. 그게 기속행위. 그 다음에 법률에 얽매이지 않는 거. 그럼 어느 정도 자유의 여지가 있는 거. 그게 재량행위예요. 그러니까 법조문에 보통 어떻게 써져 있냐면은 우리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 음주 단속하는데 부세요 그랬는데 안 불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그 사람 무조건 무면허 운전이 되지. 그건 기속행위. 달리 다른 여지가 없다. 재량행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자에 대해선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사안마다 사정을 보고 영업정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영업정지 할 거면 6개월 이하 그랬으니까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15일이건 30일이건 40일이건 2개월이건 그거는 행정부에게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재량행위. 또 재량행위도 이제 위법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판례가 쓰는 표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렇게 불러요. 자, 위에 지나치게 가혹하다. 너무 심했다는 거죠. 이게 비례의 원칙 위반 이런 거예요. 너무 심하면 안 된다라는 눈에 보이진 않는데 그런 상식선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지막지하게 큰 거지. 법 조문에는 없는데 뭐라도 너무 심하면은 위법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례 원칙 같은 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는 요 행정이 위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지하게 커지는 게 돼요. 그래서 국민의 구제에서는 굉장히 좋은 장치가 되죠. 자, 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처분이 위법이다. 이렇게 판사 앞에서 떠들 수 있는 거. 이게 판사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주가 제기한 소송은 원래 법원에서 이 쟁송의 대상이 안 되는 걸 갖고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의 억울해요 이런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뻥 차서 문전박대를 해요. 그게 각하 판결. 그거는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들고 와야지 법원에서 볼 수 없는 걸 들고 오게 되면은 각하 이렇게 돼요. 대표적인 게 제가 소득세 면제 신청을 해요. 소득세 내기 싫으니까. 그거 거부당했어요. 소송으로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 나한테 그런 신청권 없단 말이에요. 그건 마치 우리 집 앞에 눈이 와 있으니까 구청에다가 눈 쓸어줘요 신청해요. 안 쓸어주면 신청 거부로 보고 소송이다 이러면 행정부는 뭐 밤낮 소송에 휘말리게 되겠지. 그래서 뭐든지 소송을 걸려면은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법 관계에서 행정부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이제 공법 관계에서의 권리, 공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세금 면제 신청권 이런 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세금 면제 신청 거부 가지고 소송 들어가면 소송이 안 되는 걸 들고 왔으니까 그때는 각하. 근데 그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그게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저의 신청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한 게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이제 판사가 보게 되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각하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본안 심리 이렇게 불러요. 본래의 안건 가지고 판사가 봐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어서 이제 각하는 아닌 게 돼요. 자, 이에 울산지법 행정부 판사 아저씨, 재판장 이름이 나와 있죠. 이거 개인정보 노출이 아닌가? 근데 우리 법에서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이름하고 이거는 밝히는 게 대원칙이에요. 책임 소재지가 이제 분명해지니까. 자기 이름 걸고 하니까 이제 잘하겠지 행정을. 자, 업주가 울산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 피고의 처분 적법하다. 원고는 이제 아저씨는 사장님은 위법이니까 취소해 주세요 그랬는데 본인의 주장이 안 받아들여졌죠. 그걸 가지고 기각 이렇게 불러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 기각. 그러면 이제 원고 패소 판결, 피고 승소 판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재판부가 얘기한 게 울산광역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서 영업정지 40일로 깎였죠. 그러니까 깎아준 거는 원래 2개월 영업정지인데 40일로 깎아준 거는 원고가 주장하는 게 일부는 이제 반영이 된 거지. 참작되었고, 자, 업주가 40일 장사 못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거를 막아야 되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판사는. 자,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단락에서 두 번째 보시면 자, 영업 정지 이걸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슬래시 끊어버리시고 원고 사장님이 장사 못하게 되니까 그 입게 되는 불이익 이게 사익의 피해예요. 개인의 이익 피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어느 게 더 크다?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이게 우리 판례의 전형적인 문장이지. 공익이 크다 그러면 될 건데 꼭 이렇게 돌렸어요. 특징이. 자, 공익이 더 크니까 이제 공익을 위해서 등장한 처분은 적법이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아니고 위협하지 않고 취소시킬 수 없다. 라고 끝났어요. 아저씨 황당하겠죠? 그럼 아저씨의 이제 이런 열받음은 뭘로 풀어야 된다? 그냥 그 알바생이 실수로다가 미성년자 받았잖아. 그 알바생하고 뭐 알바생 부모 상대로다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걸어라 이런 취지예요. 장사 못하게 되는 피해는. 근데 그거는 우리 행정법의 영역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건 개인 대 개인의 관계니까 우리가 보는 내용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뭐 까만 글씨 있는 거는 오른쪽에 이제 그 날개에 우리 행정법에 대한 뭐 기본 용어들이 쭉 있는데 가볍게 이제 쭉 보시면 되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짧은 사례지만 등장한 개념 많지요. 맨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처분이라는 요 개념 나왔고 행정심판 나왔고 행정소송 나왔고 그 다음에 법원 나왔고 뭐 삼심제 이런 것도 있고 뭐 재량행위라는 개념도 나왔고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다 비례의 원칙 뭐 이런 개념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보는 게 그 행정법은 이제 쉬운 점이
그 케이스는 이 형태밖에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행정부가 갑자기 뭘 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부하거나 그럼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는 무슨 어떤 식으로 다툴 수 있나 그거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게 제대로 되려면은 이제 각각의 개념들을 잘 익혀야 되니까 그거 정복하시고 나면은 구조는 의외로 단순하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맨 앞에 한번 볼게요. 맨 앞에 우리 출적 영향 분석이 있죠. 거기 쭉 보시면은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우리 경찰 시험의 좋은 점은 1번부터 20번까지가 교과서 진도대로 문제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좀 좋은 점. 자 1번 보시면은 2010년부터 이제 쭉 나왔는데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 2011년도에 보시면 이제 통치행위 뭐 이런 거 있죠. 통치행위. 그게 보통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보시면은 뭐뭐뭐뭐 원칙이 있죠. 그게 오른쪽 칸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 거기 동그라미 쳐두시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 그러니까 행정법 시험이면은 무조건 나오는 주제를 지금 그냥 미리 보는 거예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 자, 그 밑에 2번. 자, 이제 쭉 가다가 전부 다 이제 행정법 일반 원칙이 제일 많은데 그 2번 문제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거 행정법 관계의 특징. 그러면 이제 권력 관계를 물어본다, 대등 관계를 물어본다. 권력 관계 그런 특징이에요. 그게 오리지널. 자 이제 3번 보시면은 많이 보이는 게 그 두 번째에 공법 사법 관계 있죠. 거기 동그라미 쳐두시고 국가나 행정부가 법률 관계의 한쪽은 맞는데 그게 전부 다 공법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거는 개인 대 개인하고 똑같다. 그래서 공법 관계하고 사법 관계를 판례가 어떻게 받는지 그거 이제 박스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옆으로 두 칸 가시면은 사인의 공법 행위 있는데 뭐 신고까지 이제 밑줄 그어두시고 같은 거예요. 사인 그러면 개인 사자니까 이거는 행정 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을 얘기해요. 국민들이 먼저 공법상의 법률 행위를 위해서 먼저 액션을 취해요. 그게 사인의 공법 행위인데 알리면 된다 신고 아니 뭐뭐 해주세요 신청 이런 게 있겠죠. 그 중에서 신고가 한 문제 나온다. 자 이제 4번쯤 오게 되면은 여기서 신고가 제일 많이 보이고 그 세 번째 칸에 있는 거 있죠. 재량준칙 재량의 동그라미 쳐두시고 재량행위하고 이제 기속행위 구별하는 것도 반드시 한 문제. 자 밑에 그 5번에서 보시면은 그게 이제 네 번째 기속행위 재량행위 있죠. 동그라미 쳐두시고 자 그럼 기속행위의 대명사가 옆에 있는 허가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거 허가 별표해 두시고 동그라미. 자, 그 밑에 6번 보시면은 6번에서 맨 앞에 행정 절차 있죠. 거기 동그라미 쳐두시고 우리 행정 절차법 그래서 이제 법조문 보는 거 시작이에요. 그래서 행정을 할 때 미리 요러요러한 절차를 밟아서 해라 뭐 그런 법률이 있어요.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 그 오른쪽에 네 번째 보시면 이제 행정행위의 부관 있죠. 부관 동그라미 쳐두시고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허가해준다. 단 심야 영업은 금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긴 해주되 뭔가 짜투리 단서를 붙이는 거 부관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자 이제 그 다음에 7번에서 보시면은 왼쪽에서부터 다섯 번째 칸에 행정행위의 하자 있죠. 하자. 이게 행정행위가 이제 위법 그 뜻이에요. 하자, 스크라치, 흠, 위법 다 같은 뜻이에요. 그게 반드시 한 문제. 자 밑에 이제 8번 단락 보시면은 자 요거는 저 끝에 가서 행정행위의 폐지 있죠. 거기 동그라미 쳐두시고 폐지. 그래서 행정행위가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폐지. 이게 다른 표현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없어진다. 효력 소멸 같은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허가 받았어요. 그럼 그 허가의 효력은 그 영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아저씨처럼 영업 정지 먹거나 그럼 허가 효과가 일시 정지되거나 허가 취소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행정행위에서는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취소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철회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법조문이나 실무에서는 이제 가리지 않고 그냥 취소라는 말을 막 쓰는데 취소라는 말은 효력이 없어지는데 언제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 우리가 소급 이렇게 불러요. 처음부터 없어진다. 그게 취소. 철회는 지금부터 효력이 없다. 이게 장래효 이렇게 불러요. 지금부터 장래를 향해서. 제가 운전면허 받았어요. 허가예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컨닝했어요. 그럼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운전면허 취소. 그럼 제가 운전면허 받을 때 만들 때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제 처음부터 없어져요. 그럼 그동안 제가 해왔던 운전은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거지. 없어졌으니까. 근데 제가 운전면허 받아가지고 잘 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동성로 사고를 해서 음주단속에 딱 걸렸어. 그리고 나중에 생긴 문제죠. 그러니까 너의 운전면허는 지금부터 효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운전면허 철회 이렇게 불러요. 처음으로 돌아간다. 처음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지금부터 없다.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취소 철회의 구별 한 문제.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9번. 자, 9번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하나, 둘, 6번째 그 하자의 승계라는 거 있죠. 거기 이제 밑줄 그으시고 위법이 딴 데로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할 겁니다. 여기도 판례 박스 문제. 거기가 나오는 영역. 자, 밑에 10번. 자, 중간쯤 오게 되니까 우리 행정법 하기 전에도 우리 많이 들어보는 단어. 강제 철거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원래 이름이 대집행이에요. 대집행 동그라미 해두시고. 강제 철거. 철거해라 그랬는데 철거 안 하면 대신 밀어버리는 거. 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옆에 과태료 있죠. 거기 동그라미 쳐두시고 별표. 그래서 행정법 위반이면은 이제 벌금이 아니고 그건 형벌이니까 이제 과태료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그 과태료 밑에다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범죄가 아니고 질서를 위반한 행위니까 항상 국가가 규제한다 그랬죠. 그걸 규제하기 위한 법. 이게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이에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그거 공부하는 게 이제 과태료 공부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과태료 옆에 보시면은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하시니까 뭐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오른쪽 끝에 그 정보 공개라고 있죠. 거기 동그라미 두시고 별표 한 문제. 정보 공개는 넓은 이름이고 그냥 국민이 뭔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전부 다 정보 공개 청구해요. 그러니까 문서 열람을 요청해요. 그럼 보고 싶다는 거니까 그것도 정보 공개. 복사해서 나한테 보내줘. 그것도 알고 싶다는 거니까 그것도 정보 공개. 자, 정보 공개법 한 문제 나오고. 자, 그 밑에 이제 11번에서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쭉 끝에 보시면은 그 행정지도하고 행정조사 있죠. 두 개 이렇게 묶어두시고 둘 중에 하나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정지도 이렇게 권유하는 거. 행정조사는 국민이 지금 뭔가 알고 싶다 그랬으니까 밸런스를 맞추려면은 행정부도 뭔가를 알고 싶겠지. 그게 조사예요. 행정조사. 문제는 쉽다. 그래서 구별하실 거는 행정조사이지 수사가 아니에요. 자, 이제 12번은 이제 위에서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행정행위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고. 자, 13번 보시면은 우리 네 번째 그 즉시강제 있죠. 거기 밑줄 하나 그어두시고. 다른 일반 행정직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경찰관이 이제 직접 강제나 즉시강제 같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가끔씩 나오는데 이것도 문제는 쉽다. 자, 14번 반복이고요. 자, 15번 보시면은
15번 이제 쭉 가다가 끝에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두 칸 있죠. 국가 배상하고 손실 보상. 보통 두 개 중에 한 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자, 국가 배상이 그 손해배상이에요. 그 다음에 적법한 건데 물어달라 손실 보상. 그 둘 중에 하나. 예전에는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거의 잘 안 나와요. 자, 16번에서 쭉 가다가 끝에서 두 번째 행정 심판이 있죠. 그거 밑줄 그으시고 이것도 우리 시험에 잘 나온다. 왜 그런가 하면은 원래 행정 심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냥 곧바로 소송 가도 되는데 반드시 행정 심판을 꼭 해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 경찰하고 맞닿는 부분이 그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사건들 있죠. 면허 취소, 면허 정지. 그 소송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 심판은 꼭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경찰이 이제 도로교통법상에 그런 단속 권한을 많이 행사하니까 우리 시험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행정 심판이 잘 나온다. 도로교통법상 사건. 자, 그 밑에 18번에서는 맨 처음에 있는 거 있죠. 원고 적격. 그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 밑에 법률상 이익. 법률상 이익. 그러니까 원고 적격이라고 한 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그러면 네가 행정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자격이 있나? 그러면 법률이 직접 보호하고 있는 이익,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해야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오게 되면은 대상 적격. 그래서 동그라미 두고 별표 3개. 행정법 시험이면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다. 그게 요거예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나? 그게 다른 말로 처분의 성격이 있나 없나? 처분성 인정 여부 그런 거예요. 대상 적격이 요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적격이 있는 행정 작용인가? 이게 처분성이 있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처분성 여부의 문제. 그래서 원고 적격하고 이 대상 적격 처분성은 우리 시험에 박스 문제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판례가 가장 많이 있는 부분. 자, 이제 19번에서는 이제 거기 두 번째 판결의 효력 동그라미 쳐두시고 이것도 별표 3개. 그럼 이제 판결의 효력인데 이게 처분이 위협하니까 없앤다. 그리고 이제 원고가 위협하니까 없애주세요 그랬죠. 네 얘기가 맞다.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 그게 인용 판결이에요. 그건 처분이 위법.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처분은 적법하다. 기각. 그럼 둘 중에서 어느 게 시험에 많이 나오겠어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인용 판결이 당연히 나오지. 왜? 처분이 위협하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문제 삼는 거는 처분 들고 위협인지 아닌지 그거 따지는 거잖아요. 처분이 위법. 그럼 국가가 잘못했단 말이지. 거기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인용 판결. 자,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 밑에 20번. 자, 쭉 가다가 네 번째 소의 이익이 있죠. 거기 동그라미 두시고 별표 2개. 소의 이익은 뭔가 하면은 자, 취소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그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아봐야 그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제가 이제 옥탑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건축법 위반이다. 철거 명령이 나와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철거 명령이다. 소송 싸우고 있는 와중에 아까처럼 강제 철거 당해가지고 옥탑방이 없어졌어. 그럼 내가 그 소송에서 이겨봐야 무너진 옥탑방이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이익이 없게 돼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라? 손해배상으로 가라 이런 내용이야. 돈으로 받아라. 자,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집행정지라고 나옵니다. 거기 동그라미 두시고 별표 2개. 그럼 지금 본 것처럼 철거명령 취소 소송으로 싸워요. 그러다가 내가 철거 당하면 그 소송 의미가 없잖아. 그런 거 방지하려고 이제 소송 시작하면서 철거명령을 일단 일시 정지시켜놔요. 판결 나올 때까지. 그게 집행정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집행, 강제철거, 소의 이익, 집행정지 이건 전부 시리즈지 개념이. 집행정지도
아주 잘 나온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하고 밑줄 친 부분들이 있죠. 그게 거의 그 중에서 한 15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머지 이제 5개에서 뭐 행정행위, 뭐 효력, 뭐 이런 거나,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도 거의 예측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뭐, 기본 강의 시간에 이제 보긴 보는데, 뭐 큰 힘을 좀 빼셔도 되고,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2달 동안 이제 공부해야 되는 핵심 주제가 뭔지를 이제 봤습니다. 느낌이 좀 오시나요? 행정법? 그래서 이게 원래 알듯 말듯해요. 자법이니까. 근데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면은 이제 범위가 딱 정해져 있고, 안정적인 점수가 이제 반영이 되는 장점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강의 열심히 할 거고, 여러분도 잘 맞춰서 우리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거 마칠게요.